초유의 사태라. 한국전력이 부도난다. 뭐 공기업이 솔직히 부도가 날 리는 없겠죠. 예, 부도가 날 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채 한도가 너무 높아서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는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충분히 그것은요 생각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생각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까요? 오죽했으면. 한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6년간, 앞으로 6년간입니다. 예, 2022년부터 6년간입니다. 이자 비용입니다. 27조 472억 원입니다.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죠. 진짜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생길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보세요. 1년에 말입니다. 이자만 2022년은 약과입니다. 2조 8,185억 원인데 이것도 약과예요. 2023년 4조 3,922억 원이죠. 예, 이게 2024년 2025년 똑같습니다. 2026년에는 5조 1,444억 원이고요. 예, 2027년에 가서야 조금 줍니다. 5조 1,035억 원으로. 야, 뭐 이거는 뭐 이자 폭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도대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진짜 미친 짓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게 말입니다. 전력 산업의 전력 수급 계획을 짭니다. 예, 이게 짤 때 보면 5년 단위 예, 이렇게 쭉쭉 짜가거든요. 예, 1년에 들어서서 5년 단위로 짭니다. 그런데 이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 예, 문재인 정권 당시에 보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어요. 예, 반면에 원자력 비중은 점점 줄여놨고요. 그러면 여러분 원자력은 한전 입장에서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비싸게. 심지어 말입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조력 여기에 규모를 보면 원자력 발전의 규모보다 많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전국에 들판, 야산에 뭐 태양광이 많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전 입장에서는요 이거 안 살 수 없거든요. 예, 가격을 떨어뜨린다? 떨어뜨릴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여론 정치가 굉장히 강하고요. 포퓰리즘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 이게 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안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비싼 전기를 사야 돼. 비싼 전기를. 반면에 원자력은 자꾸 키워봤자 예, 오히려 말입니다.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산을 해야 돼요. 감산.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싼 전기를 예, 계속해서 감산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지금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자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금 2022년에 예, 기업 부채 비율이 459%입니다. 그래서 192조 예, 8천억 원이죠. 올해는 205조 8천억까지 올라갈 겁니다. 200조가 넘어설 거예요. 한 기업의 부채가 200조를 넘어서 205조 8천억 원. 그래서 부채 비율이 577%. 기업도 아니죠.
기업도 아닙니다. 제가 한전을 저희 아버지께서 나오신 데라서 제가 막 함부로는 못하겠지만 워낙 말입니다. 관리를 못해서 여러분 보세요. 577%면 기업이라고 해도 이런 기업은 없지요. 이런 기업은. 2024년에는 505%, 216조 8천억 원. 2025년에는 469%. 그런데 부채는 늘어납니다. 220조 9천억 원. 2026년에 가서야 부채가 좀 줄어듭니다. 220조 6천억까지 줄어들더니요. 2027년엔 더 늘어납니다. 또 226조 3천억 원.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국전력 부도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부도가 날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한전채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한전채를 발행을 해서 이거 말입니다. 어떻게든 이자도 내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한전채를 발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전채는 여러분 법적으로 규제가 됩니다. 무조건 못 냅니다. 무조건. 자본금하고 플러스 적립금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5배 이렇게밖에 한전채 발행 못해요. 그러면 지금 적립금의 자본금이 합치면 20조 9,200억 원이면 올해 104조 6천억밖에 못합니다. 발행을. 발행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2023년 7월 현재입니다. 한전채 발행 액수가 벌써 78조 9천억 원입니다. 7월이 그래요. 7월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한전채 발행을 못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뻔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2024년에 가면 더 줄어듭니다. 자본금하고요. 적립금을 포함해 보면 14조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5배 하면 70조예요. 70조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해 104조 6천억 원을 채권을 발행했는데도 지금 부채비기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여기다가 올해 한전은 적자를 많이 낼 겁니다. 적자를 많이 내면요. 내년에 가면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부도라는 거예요. 결국 부도가 나서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된다. 그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나리오 가볼까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면 여러분 최악입니다. 2023년도 올해 환율이 5%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10% 오를 경우에요. 이게 부정적인 경우에 최악을 봤는데 870%의 부채가 늘어나고요. 2024년에는요. 1107%고요. 2025년에 1592%입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2154%고요. 무려 2027년에는 4319%입니다. 최악이죠. 최악. 자산 가지고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산 가지고도. 자산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요. 지금 자산이 2027년에 282조 5천억 원이거든요. 이 자산도 이제 확 넘어선다는 거예요. 다 팔아도 이제 못 갚는. 지금은 억지로 이제 갚을 수는 있으나 자산을 팔아서. 근데 자산을 팔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국가 백년 대계라는 게 이게 함부로 이게 손을 대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국가 백년 대계라는 건 이게 고민해서 이게 움직여야 돼요. 함부로 말입니다. 백년 대계를 흐릿 뭉개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 이것은요. 나라가 누란 지위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상 누각이 되거든요.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어떤 전력산업 계획이라든가 또 경제활동 계획이라든가 차분차분 잘 가까워왔던 것이 한 방에 날아갔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입니다. 저는 한전이
절대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개혁. 물론 뭐 자산을 뭐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 개혁한다고 뭐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241조 5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개혁한다고 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중요한 게요. 예, 허수가 없는지, 비용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닌지 이것부터 먼저 예, 잡아야 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인 장관이 가서 얼마나 할까? 그냥 한전 사장이라는 직을 누리기만 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좀 그런 걱정도 됩니다. 한전이 환골탈태라고 하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예, 우리가 전기요금을 더 적게 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 수도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굉장한 충격파가 가져올 거다.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나라가 비정상이 됐던 게 정상으로 빚더미로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나라는 혈세라고 다 누구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혈세처럼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좋아지고요. 혈세를 떼먹은 사람들에게는요. 예, 아주 강력한 징벌 조치를 저는 단행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야지 이거 혈세 안 떼먹습니다. 지금 그것만이 우리 한국전력이 살아나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